이번 주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국내 증시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저희가 지난주 이제 시장 얘기하면서 시장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뭐 무역 전쟁 악재도 있고 또 하반기에도 뭐 계속해서 미국은 또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재료라는 것은 또 악재라는 것은 또 신선한 재료. 새로운 악재가 시장에 영향력을 크게 줬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악재가 조금 식상해지면 재료에 의해 악재가 소멸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태풍 왔었잖아요. 네. 태풍이 처음에 이제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태풍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영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악재들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신선할 거는 없다. 그리고 모멘텀이 하나 있다라고 그랬죠. 그 모멘텀은 호재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가격이 참 싸졌다.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좀 있었습니다. 차관급 협상이 좀 있었는데 뭐 잘 되지는, 지난주 저희가 전명할 때 뭐 그렇게 뭐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선거 이전에 계속해서 더 좋은 성과를 좀 만들어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좀 더 끌고 가는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무역 갈등이 계속되면서 시장에 새로운 악재가 되지 않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제에 크게 뭐 역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해결될 문제라는 거죠. 자, 선거용 카드였기 때문에 선거 이전에는 해결의 실마리를 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결될 문제라고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선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반전의 포인트, 시장이 저점을 만들었다라는 양시장 얘기를 해드렸고, 양시장의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매수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렸고요. 종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흐름으로 보면 매매와 투자는 조금 별개로 놓고 볼 필요가 있다. 네. 투자는 시간 투자를 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요. 장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바닥에 있을 때 가장 안 좋을 때 사서 가장 좋을 때까지 끌고 나가는 게 이제 투자고, 네. 매매는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좋았던 종목들, 그리고 낙폭과대 상태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제약바이오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대표 대형주들이나 이쪽 영역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 최근에 뭐 지난 2017년 초반부터 해서 장기 상승을 보였던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 낙폭이 크죠.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투자의 관점에서 볼 부분은 저희는 뭐 좀 이따가 경협주 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 좀 이따 한번 살펴드리겠지만 경협주도 마찬가지 투자의 관점이고, 그다음에 소외받았던 종목들 얘기를 좀 해드렸죠. 대표적으로 또 뭐 있느냐. 중국 소비주라든지 사드 피해주들 같은 경우에도 2015년부터 주가가 떨어졌어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또 면세점 같은 경우는 아직 덜 오른 것들도 많고요. 최근에 조정받은 애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엔터 쪽도 살아나는 쪽도 있고 아직도 못 살아난 쪽도 있죠. 그래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 중에서 자, 기회를 볼 수 있는 이런 투자의 감각도 지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뭐 매매든 투자든 지금 다 괜찮은 상황이고요. 양시장 추가적으로 좀 더 다음 주 중반까지는 좀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네, 자, 악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든 가운데 경협주나 사드주 등의 중장기 투자 관점 유지하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경협주 최근에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듯 했는데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죠.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좀 이슈가 생겼는데요. 그 이유가 미중 무역 분쟁 탓이다, 이렇게 중국 쪽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지는 계속 남겼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네. 지난 5월 24일이었죠.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그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한다는 소식이 좀 있어서 그때 생각이 그때 나더라고요.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랑 비슷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때 걱정은 이 판이 깨질 거라는, 그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이제 컸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그 이후에 큰 어떤 분기점이 뭐냐면 종전선언과 핵신고라든지 이런 북미 간의 어떤 큰 딜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큰 일이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가장 큰 일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에 했던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 외교나 뭐 외교 이런 부분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변칙이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 판이 깨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또 얘기해 주신 대로 미중 무역 전쟁 또 무역 협상이 이번에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 지금 미국이 좀 받아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또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좀 정치적인 코너에 조금 몰려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측근 2명이 이제 유죄.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뭐 탄핵 얘기하시는 분들도 탄핵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은 적죠. 정치판을 좀 이해하면 그쪽에서 이제 힘든 얘기고요. 다만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카드가 이 무역 협상, 이 미중 간의 어떤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완전한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면서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카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번 그 취소 내용을 좀 보고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과 비슷해요. 북미 정상회담 때도 지금은 때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만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기다린다고 해서 네, 또 그 여지를 또 메시지가 남겼고요. 왔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어졌던 거고요.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고는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양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또 북한도 이제 중국의 뒤를 믿고 또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진전을 못 끌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북한을 가서 김정은 위원장 면담도 뭐 확정치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네. 그 나라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 박지원 의원 말을 들어보면 과거에 DJ 때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 했잖아요. 뭐로? 김정일 위원장과. 네. 그때도 사전에 이제 정상회담 협의를 하기 위해서 평양을 갔는데 김정은 위원장 면담이 바로 직전까지도 공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확정도 소식도 안 주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 북한은 원래 또 그렇거든요. 이거는 뭐 정상 국가로 가려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판이 깨지지는 않았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무역 협상이 좀 이루어진 다음에 폼페이오는 다시 가게 될 거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정상에 대한 회담에 대한 이런 여지도 또 남겨 있고요. 그래서 이 판은 깨진 거는 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북한과 중국의 또 이런 압박 카드를 보내면서 협상에 또 어떤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다고 폼페이오 방북이 깨져서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조금 뒤로 미뤄진 거죠. 이거는 또 조속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속히 이루어지고 지금부터 또 많은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북미 정상회담 취소된 그때가 목요일 날 밤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금요일 날 하락 출발했습니다. 잘 맞습니다. 기억을 해보십시오. 자, 이거 제가 차트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때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때가 이제 여기였고요. 이거는 현대시멘트인데, 자, 다음 날 금요일 날 아침에 거의 경협주들이 모두 다 개파락이 엄청나게 컸어요. 네. 그런데 전부 다 전강, 전략 후강이었어요. 그죠? 예, 저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려. 저는 성사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제 다시 올랐어요. 아마 월요일 날 충격은 있을 것이다. 시가가 충격을 입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판이 깨졌느냐? 깨진 건 아니고 그러면 폼페이오 방북이라는 어떤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있을 9월 달의 스케줄은 다 깨지는 것이냐? 가령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게 다 깨지는 것이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의 스케줄도 다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 문제는 그죠? 합의점을 찾고 해결이 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은 전략 후강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 동안에 주가가 7월 24일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부담됐던 그죠? 부담됐던 분들은 자 이건 현대시멘트고요. 한일 현대시멘트 부담됐던 분들은 아마 월요일 날 개파락 구간. 그래서 다음 주는 전략 후강 정도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중요한 건 저 위에서 큰 판이 깨진다라는 시그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와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갭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좀 진정하고 볼 수 있는 휴일이 껴있잖아요. 네. 이렇게 주말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 몇 가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협주들 중에서 그동안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한일 현대시멘트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마 월요일 날 당연히 개파락 나오겠죠. 자,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시가 개파락이 크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예로 보시면 되겠고 네.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지난 북미회담 취소됐던 바로 이 시점, 이때도 아침 일찍 추격 매수한 사람들은 최저점에 판게 됐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그 기회를 삼아서 매수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오히려 가장 싸게 매수했거든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다음 주 전략 구강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철도 쪽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은 뭐가 있냐면 에코마이스터가 있습니다. 에코마이스터. 자, 에코마이스터도 7월 달 이후로 저희가 2라운드 시작된다라는 시점 이후로 계속 주가가 좀 올랐었는데 솔직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또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또 매수하시기는 좀 힘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한테 이번 기회가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변수라든지 악재 없이 주가가 싸지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악재나 변수 없이 주식을 싸게 사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코마이스터도 저는 이런 쪽으로 한번 저가 매수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한 종목만 더 볼까요? 가스관도 최근에 괜찮았죠. 뭐 대동스틸이나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도 그동안에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사실 매수하기 조금 힘드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렇게 저가 매수를 한번 시가 개파락하게 되면 그런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